자, 오늘도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심정이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 머맷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도 하락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일제히 내리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37,000달러 선까지 무너졌었죠. 41,000달러 자리에서 버텨줄 줄 알았었습니다만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만큼 미국 증시와 지금 상관관계가 높아져 버린 비트코인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암호화폐 시장은 돌아갑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나왔는지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강력한 하락과 함께 4시간 만에 암호화폐 선물 네트워크 전체 청산액이 무려 2억 2,300만 달러나 됐다라고 하는데요. 자, 뚝배기가 날아가고 있는 상황, 숏을 쳤었던 사람들 그리고 거래소들만 기뻐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원래 올해 전망이 좀 괜찮았었거든요. 미국인들 중에서도 61%가 암호화폐 매입할 의사가 있다. 다른 나라에서도 설문조사를 해봤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앞으로 매입할 관심이 있다, 의향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흘러내리게 된다라면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 바꿔가지고 그나마 안전한 쪽이라고 생각이 되는 달러로 옮겨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달러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에 호되게 당하고 있는데 자, 앞으로 이 거시경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일단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남자가 있었으니 새로운 뉴욕 시장으로 선출이 되었었던 에릭 아담스 같은 경우는 본인은 3달 동안 암호화폐로만 월급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달 월급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과연 저점 매수를 하는 기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받자마자 쫄아가지고 바로 갖다 팔 것인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자, 다음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자 이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4만 달러 이하로 떨어진 3가지 이유. 자, 하나만한 소리긴 한데요. 그래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한다면은 첫 번째로는 연준의 인플레이션에 관한 조치. 자,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죠. 금리 인상이라든지 대체대조표를 축소하게 되면은 자산 가격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근데 아직 금리 인상도 하지도 않았고 긴축에 대한 확실한 발언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벌써부터 시장이 쫄아가지고 와들와들 떨고 있는 상황. 자, 두 번째 이유로는 시장의 불확실성. 많은 트레이더들이 반전에 베팅하기보다는 공매도 중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또한 채굴자들의 매도도 잠재적인 불안 요소로 손꼽히고 있다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규제 문제가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 보고서는 암호화폐 사용과 채굴 금지를 제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미국 내에서도 아직까지 암호화폐 채굴에 관련된 압박이 가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러시아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러시아 정부에 비트코인 사용을 금지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었는데요. 설마 겨우 러시아 때문에 영향을 얼마나 받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마이크 노보그라츠 한때 38,000달러가 바닥이 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었는데요. 일단 37,000달러대까지 떨어져 버리게 되면서 그의 예측 바닥보다는 좀 더 낮은 가격까지 내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지금 또 38,000달러 위로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디 가격이 지금 이하로는 더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보는데요. 자, 노보그라츠가 38,000달러가 바닥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전망을 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대형 기관들이 38,000달러 수준의 비트코인 가격을 매력적인 가격대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그러면서도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은 주식이 회복되고 기반을 찾을 때까지는 암호화폐가 반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가 비트코인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가장 크게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과연 노보그라츠의 예측에 따라서 기관들이 38,000달러대에서 비트코인을 많이 매입할 것인가? 일단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떨어지는 와중에서도 7,793개의 비트코인이 매입이 돼가지고 거래소 밖을 빠져나가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반면에 최근에 엄청난 역표에 시달렸었던 그레이스케일의 GBTC, 그 영향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 지난 24시간 동안 비트코인 보유량을 좀 감소시키는 모습이 보여졌었다라고 합니다. GBTC가 많이 팔리니까 매도가 되니까 비트코인 보유량이 줄어든 것 같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반등 없이 최근에 쭉 하락하기만 했었는데요. 일본 기준 RSI는 결국 과매도 상태에 진입하고 말았다라고 하는데요. 그와 동시에 비인 크립토 같은 경우는 하락세, 이 매도세에 힘이 빠지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희망 회로를 돌리기도 했었습니다.
한편 RSI 같은 경우는 일본 기준으로 차트상 27.41%까지 떨어지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극심한 과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해당 상황에 대한 분석가들의 의견들 또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준비해본 분석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RS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고 계신 차트는 주봉 차트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주봉상 고점을 찍은 후에 RSI가 40까지 내려왔는데, 전에도 이런 적들이 있었고, 이는 시장이 리셋을 하는 과정이다. 즉 거품이 빠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다. 반등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추가 하락과 함께 주봉 RSI가 30까지 빠지는 대참사가 또 일어날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 비트코인의 주봉 RSI가 30까지 떨어진다. 이러한 상황은 흔한 것이 아니며 강력한 매수 신호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봉 RSI 같은 경우는 39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 테크대 분석가는 해당 차트 및 분석을 자신의 트위터에 공유를 하면서 이야기하기를, 나도 동의한다. 누군가는 지금 상황을 하락장이라 부르지만은 나는 큰 범위의 상승 안에서의 조정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까지 상승장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희망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웬만하면 제가 공유를 하지 않는 마법의 똥대포 분석가인데요. 그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가격이 3,700, 300달러 정도까지 내려왔었는데 이 자리가 피보나치 비율 고점 대비 78.6%의 자리라서 임시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하면서 맥디와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블리시 다이버전스가 나오면서 지금부터라도 약간의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크레디블 크립토 분석가 같은 경우는 밝히기를,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바닥에 근접한 것 같다. 37,300달러까지 떨어졌었는데 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지금부터 이 추세 전환을 꾀할 수 있다라면은 이 자리가 바닥이 될 수 있겠다라고 긍정적으로 상황을 그래도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최근 저점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결국 최후의 보루라고 볼 수 있는 3만 달러 선까지 후퇴를 하고 말 것인가? 지켜볼 수밖에 없겠는데, 일자로 떨어지진 않겠죠. 그 과정 속에서 반등도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비트코인 3일봉인데 하락형 쐐기 상에서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락형 쐐기는 위로 올라갈 확률이 68% 정도가 되는 패턴이죠. 자, 근데 물론 지금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패턴도 과매도 상태도 아닌 미국 증시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는 부가적으로 따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 불과한데, S&P 500 차트를 보시면은 상승형 쐐기가 그냥 박살이 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공포스러운 장면이 아닌가 싶은데요. 웬만한 공포 영화 뺨칠 정도로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런 차트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S&P 500을 비롯해가지고 미국 증시가 떨어진다. 그럼 비트코인 다시 한번 2020년도 악몽을 재현하면서 크게 하락하는 것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주 그냥 하게 만드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고개를 쳐박고 있다가 정말로 그렇게까지 크게 떨어진다 그러면은 밑에서 줍줍할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기타 소식들도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북미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비트코인 채굴 회사인 코어 사이언티픽이 나스닥에 상장이 되었다라고 하네요. 타이밍이 좀 안 좋긴 한데 또 다른 채굴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이 되었고, 그 다음에 라울 파리 형님, 리얼비전 TV CEO이자 골드만삭스 출신이죠. 비트코인 강세론자로 유명한데 후에는 이더리움에 큰 베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가 최근에 트위터를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포용력을 잃었다. 그들은 비트코인에 관련된 견해가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이들을 제외하고 무시한다. 이것이 바로 내가 비트코인 딸랑 1개만 보유하고 있는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비트코인을 1개만 보유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비아냥되고 있는 것일까요?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이 한마음이 되어서 힘을 합쳐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할 망정 여전히 시끌시끌한 암호화폐 시장. 자, 그 다음으로 지금 보시는 상점 같은 경우는 포르투갈의 최초의 오프라인 비트코인 ATM 기기 및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 상점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FTX 거래소가 비자와 함께 손을 잡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활용이 가능한 암호화폐 비자 카드를 출시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엄청나게 기대를 모았었던 칼다노 기반의 덱스인 썬데이 스왑이 정식으로 출시를 했는데, 자, 문제는 여러가지 에러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베타 테스트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에러, 트랜잭션 실패,
그리고 또한 거래 과정 속에서 시간이 또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데요. 자, 썬데이 스왑의 최고 경영자는 다가오는 25일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추가 프로토콜 4개 변수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썬데이 스왑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시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심란하시겠지만 힘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여러 차례가 있었고 결국은 지나가더라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및 정보들이 도움되셨다면 토마토밭 힘내라, 그래도 끝까지 열심히 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 재생 및 좋아요 버튼 눌러주기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저도 채널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도와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